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저희 이제 오르가나이저신 이제 써니 씨 같이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민권센터에서 카톡방 운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많은 방면에서 특히나 이제 어닝포이먼트 인슈런스 부분 많이 도와주신 김갑송 국장님도 오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질문도 받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우스로 페이지로 가주시겠어요, 선희 씨? 네, 일단 기본 규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소거 버튼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오늘 레코딩 중입니다. 지금 이 이제 화면이 레코딩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개인적으로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이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을 꺼주시고 그냥 이름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아마 링크를 다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등록이 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제 써니 씨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저랑 이제 같이 보면서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가 되겠죠. 그 질문을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이제 주제죠. 그러니까 4월 8일 날 이제 한 2주 됐네요. 쿠오모 주지사가 드디어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이 빌이 Excluded Workers Fund.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상황들을 이제 서류 미비자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unemployment 인슈런스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1 빌리언, 거의 한국 돈으로는 2조가 넘는 큰 돈입니다. 이제 그 돈을 30만 뉴요커들,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분들께 나눠주는 이제 큰 이제 법안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게 정말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까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내가 이거에 해당이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뉴욕 레지던트여야 되세요. 그러니까 뉴욕 레지던트라는 말은 여기서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에 사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020년 2월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터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뭔가 인컴의 일부와 아니면 모든 인컴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다른 혜택을 받으셨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혜택, 어닝포이먼트 베네핏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서류 미비자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영주권자나 다른 다카를 가지신 분들이나 뭔가 노동 허가증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UI 베네핏을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이미 작년 통해서요. 저희 민권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서류 미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작년 이제 세금 보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인컴이 얼마인지를 따져봤을 때 26,208불 이하를 버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봤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뉴욕 사람들, 이제 뉴욕 주에서 만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뉴욕 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증빙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포인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보신 분들은 포인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운전면허증 신청해 보셨던 분들은 이런 서류들 다 이미 준비를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욕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주는 것도 이 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UI 베네핏도 똑같은 조건을 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모으신 분들한테만 4포인트 이상을 모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이 조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주에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만드신 분이거나 아이디 카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뉴욕 시티 아이디 카드가 있거나 US 패스포트가 있는 분들 뭐 거의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런 이제 포인트를 모으신 분들은 4포인트가 자동으로 획득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엘리지블 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스텝 1에 나왔던 그러니까 뉴욕주 그러니까 만료되지 않은 라이센스입니다. 뉴욕주에서 만들어진 라이센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가 뉴욕 거주자구나 라고 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포인트를 획득해서 다음 내가 여기에 일단은 지원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만약에 이게 4포인트를 모으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자체를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해외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아이디를,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증명하는 게 본인 신분 상관없이 본인 자신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가지고 온 패스포트나 아니면 이제 뉴욕주에서 발급한 다른 종류의 아이디, 예를 들면 멘털 헬스 오피스에서 이제 발급한 아이디라던가 1포인트로는 뭐 결혼 증명, 이혼 증명, 아니면 해외에서 가지고 온 그런 birth certificate, 그러니까 출생 증명서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뉴욕시티 파크 카드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전면허증 받으실 때 이미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4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본인 신원이 증명이 됐으면 어디에 이제 살고 뉴욕주에서 살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뉴욕 스테이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또 나오죠.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2019년에 민권센터 모든 이제 그린라이트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시더라도 뉴욕주는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는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이나 뉴욕에 살고 있다는 증빙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내가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그거에 이제 내가 이제 뉴욕주 주민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나면 코로나 이전부터 여기에 살았다라는 이제 그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 법안이 이제 최근까지 있었던 그런 기간 동안에 뭐 전기 이제 유틸리티 빌 전기세 내신 거, 뭐 가스비 내신 거, 아니면 뱅크나 크레딧 카드에서 날라온 그런 이제 스테이트먼트들, 아니면 이렇게 모기지나 뭐 이제 리스 같은 이제 텍스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하우징 어토리티에서 받은 편지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리스 쉘터에서 받은 편지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보냈던 그런 편지로서 여기가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증빙을 3월 27일 이전, 작년 3월 27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사이에 살고 있었던 증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으셨을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은행이나 그런 데 가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빙이 없이는 아마 UI 베네핏 자체 어플라이를 해도 거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또 이제 증명해야 하는 게 거주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unemployment 인슈런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고난을 이제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인플로이먼트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인플로이먼트 이제 내가 고용을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해고를 된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텍스 리턴,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제 텍스 아이디 넘버를 가지고 텍스 리턴을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가지고 내가 갑자기 고용 상태가 중단됐다라는 거를 증빙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텍스를 파일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른 종류의 이제 증거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을 했다는 증빙 자체를 고용주가 이제 서명을 한 사인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6주간의 페이스톱,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분들이 만약에 이런 월급 명세서를 받으셨으면 사실은 텍스 보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텍스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월급 명세서가 필요하다는 거.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 때문에 고용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그런 증빙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알려드립니다. 아니면 W2나 1099 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서류 미비자분들께 해당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W2나 1099을 이슈해주는 회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요구를 이제 여기 저희가 나타낸 건 이걸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이런 서류를 받고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Wage Theft Prevent Notice 이거는 크게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그 목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놨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베네핏이 어떤 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으로 이제 모든 게 해당이 되셔가지고 나라에서 이 사람은 이제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 15,600불까지 보조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3,200불까지 저희가 연방 정부에서 이제 1,200불씩 이제 소셜 시큐리티 있는 분들한테 그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한테 그런 이런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네이처로 3,200불의 저런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텍스가 저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는 저런 내용의 그 페이먼트에 관해서는 텍스를 붙이지 않았는데 뉴욕주에서는 텍스를 내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런 돈을 받는다고 해도 텍스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나중에 그런 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을 미리 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떼가는 거기 때문에 저 돈을 수령을 하신다고 해서 모든 돈을 써버리시면 나중에 텍스를 못 내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큰 틀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언제 시작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 지금 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안들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행정 이제 체계에서 어떻게 이거를 실행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이런 큰 돈을 이제 집행을 하겠다, 30만 명한테 지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된다까지는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돈을 나눠주고 어디다 신고를 하고 막 이런 구체적인 틀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데도 민권센터나 다른 단체들도 다 연구를 해서 도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신청을 이제 레이버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똑같이 eligibility,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에 신청서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반 서류를 이제 보내고 나면 정부에서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페이먼트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페이부터 먼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잡음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은 경우도 있고 그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막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렇게 빨리 이거를 집행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페이를 하고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는지 본인들이 더 정확하게 이거를 셋업을 한 다음에 안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2주가 지난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런 계획이 나오고 정부에서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 대로 저희 민권팀이랑 다른 이제 관계자들과 토의를 해서 어떻게 이제 커뮤니티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언제부터 파일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상세히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의해야 되는 점은요. 이런 질문 이제 이런 혜택이 나올 때마다 서류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일단 돈이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유도하시는 그런 브로커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잘못된 서류가 제출된다면 물론 거절이 되면 다행이지만은 그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페이먼트가 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 혜택 때문에 뭔가 서류를 만들어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거는 나중에 향후에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혜택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기에 자기의 상황을 맞추시면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고용을 받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3월 27일 2020년 이전에부터 고용 상태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주와 그다음에 텍스 리턴과 그런 서류들을 통해서 증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지만 이거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텍스 리턴을 전혀 신청을 하지 않으시다가 스티뮬러스 책을 받기 위해서 텍스 리턴을 이제 회계사하고 받으신 다음에 이제 텍스 리턴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00불 받아내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 그렇게 했다가 잘못 이제 나중에 어디시라던가 그런 게 돌아온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위험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나중에 정부에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같은 경우에 제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권센터에서 계속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권 뉴스 채널이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정보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분명히 어나운스먼트가 나가고 저희가 뉴스 이제 신문에 기고도 하고 저희 카톡방에서 안내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면 분명히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별 다른 질문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이거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 지금 이제 채팅창이 있거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랑 이제 박정 선생님이랑 선희 씨가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게 그 이민법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항상 연락을 많이 주셔서 이번 워크숍에다가 이민법 관련된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바이든 이미그레이션 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방식으로 갈 거라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첫 번째로 우선시한 게 코로나 대응과 그다음에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합법화를 위한 이제 이거를 가장 우선시해 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바뀐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비이민 이제 그 신분 없으신 분들, 서류 미비자분들은 뭐 불법 체류자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핍박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법안에서부터 이제 에일리언이란 말,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에요. 그런 뜻보다 non-citizen,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사람이라는 언어 자체로 순화를 시켜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이 법안 자체가 사람들을 조금 더 인클루시브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죠.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그러니까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이거든요. 전체적으로 1,100만 명 모두한테 이제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체류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다면 누구든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폭넓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주권자라는 그런 길로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합법화 법안이 생기면 바로 영주권 혜택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번 법안은 중간 단계의 LPI라는 스테이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Lawful Prospective Immigrant라는 건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류 미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LPI라는 새로운 이제 그룹이 탄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전체 단순히 그냥 이민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민 문화를 바꿔자, 그러니까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문화를 바꾸고 기본적으로 왜 이런 미국의 이민자들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민 인포스먼트나 이게 막 아이스에서 잡으러 온다라거나 아니면 막 벽을 짓겠다거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친이민에 가까운 그렇게 통합적인 법안을 만들어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자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요. 하지만 6년 동안 다른 이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게 다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쓰던 다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여행을 못하는 거였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180일, 1년에 180일까지 해외여행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주고요. 그래서 이 6년 동안에 이제 열심히 미국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도 내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범죄도 없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노동 허가도 주고 소셜 시큐리티도 만들 수 있게 허가를 해줘서 양지도 끌어낸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미국 군대도 조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LPI 상태로, 그러니까 Lawful Prospective Immigrant 상태로 5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영주권 가지신 분들이 5년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자로 잘 살면 시민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LPI로서 5년 동안 미국에서 문제없이 잘 산다면, 세금 보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범죄 없이 잘 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에는 계속 체류를 한다면 영주권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것과 이제 다르게 벌써 하원에서 통과를 한 거는 드림 액트, 그러니까 다카와 그런 분들에 관련된 거는 이미 통과가 하원에서는 됐고 상원과 대통령이
상원을 통과하고 나면 물론 대통령이 사인을 하겠죠. 이 법안은요. 그래서 다카와 관련된 법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카 법안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법안의 일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원에서 펜딩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류 중인 법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덩어리에서 쪼개놔서 다카는 따로 이제 취급하고 TPS나 이런 다른 쪽은 또 따로 취급하고 미국에 이제 고용으로 오는 사람들도 따로 취급하고 막 이렇게 법안을 쪼개내서 요거 각자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쪼개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100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 이제 동력을 조금 상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 집단이 자기들한테 좋은 쪽으로만 사실은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된 집단만 이것과 통과가 되고 나면 전체적인 큰 이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이민 문제를 가장 빨리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기서 이제 각각 집단의 이익을 통해서 요것만 실현이 되고 나면 우리가 원래 바랬던 그 1,100만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 액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요것만 통과를 됐을 때 전체적인 이민 법안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주면 어떡한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넘어갈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법안에 마찬가지로 이민법에 항상 존재했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범죄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미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제 LPI로 가는 그런 중간 단계의 이민자로 가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웨이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분한테는 범죄가 있거나 아니면 저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지금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제 지금 새롭게 이민을 그러니까 그 합법화의 수혜를 받으실 분들한테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그 노동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망명 신청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노동 허가증 그런 걸 위해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민법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일인데 그거를 잘못하고 나면 다른 이민 혜택이 다 막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수로 인정을 하고 그것까지 이렇게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그게 원래는 못 받게 하는 그런 큰 장애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토보안부에서 저희가 이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이민자로 이제 서류 미비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라에다 넘기고 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혜택을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초항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1년 안에 이제 국토보안부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시행안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런 또 왔다 갔다 커멘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 이제 그거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할 거면 다른 이익 집단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법안이 언제 가능한 건가요?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장 내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바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근데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이제 당연히 저희는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이미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호사로서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들이었고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도 별로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퍼블릭 처지룰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병원 같은데 공짜로 가도 되는지, 뭐 왜 이제 공공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 트럼프 정부 때 그런 거 받으면 영주권 못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법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물론 불법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으시려고 거짓말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베네핏,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어, 이제 서류 미비자들한테 주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받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아이한테 올 수 있는 메디케이드 같은 거 받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 법안은 완전히 없어진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공적 부조에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지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포스먼트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스나 이런 이제 돼서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내가 서류 이런 거 했다가 누군가 우리 집 이제 와서 뭐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을 목격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민 단속반에서 쉽게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도 이제 이민 서류 막 제출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 이민 서류가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이민 법정에 불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것도 그 권한 자체를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아무나 그렇게 이민 법정으로 보내지 못한다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트럼프 정부 동안 4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나쁜 소식이 들려오곤 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행정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비자 밴도 없어졌고 머슬린 밴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뭔가 우리나라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었던 법들 자체를 굉장히 다 바꿔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민권 신청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던 거를 좀 쉽게 했었고, 그다음에 무료로 비용 면제 받는 그런 것도 원래는 다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좋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민 법정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추방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판사가 재량에 맞게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서 다른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럼 바로 추방시키지 않고 그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그냥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트럼프 정부에서는 뺏었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권한을 줘서 판사들이 조금 더 유동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각하는 거는 이 자체가 단순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고 물론 법이 생기는 게 좋겠죠. 하지만 미국 전체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막 되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도 조금 받을 거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다른 거를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들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뭔가 혜택이 있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혜택이 있는 거에 이걸 이제 신청하시는 거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운전면허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UI 베네핏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서류에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다가 나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만약에 지금 이제 서류 미비자분들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나라에다가 이 사람들 추방시켜라, 아니면 이런 정보를 딴 데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고, 그거를 전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 정보를 가짜 정보를 제공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놓는 방면에
이 문을 열어놨을 때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처벌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히 내가 이 베네핏을 거짓말을 해놓고 못 받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약에 못 받으시더라도 나라에서 이 사람이 뭔가 혜택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을 했네라는 게 들켜질 때는 형사처벌, 그다음에 금전적인 그런 페널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생각보다 요새는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보를 넘길 수는 없지만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라던가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나라에서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이제 기술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는 절대로 만드셔도 안 되시고 나라의 정보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항상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런 나쁘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꼬셔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에서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남들이 이제 다 받는 베네핏이어야 되는데 왠지 뭔가 나만 몰랐나라고 이렇게 속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권센터나 아니면 큰 뉴스에서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자체가 이런 뉴스가 있는데 나만 몰랐다거나 그런 일은 요새 있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그냥 누군가가 어디서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네. 만약에 그 사람 왜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 받았는데 그 사람만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면 그 문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받았다고 그냥 거기에 혹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회봉사단체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았다라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그런 이제 사기의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가 발생을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고서도 이민법정에 회부가 되신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되고 이미 뉴욕시티에서 그런 일들이 스페니시 커뮤니티나 차이니스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시 정부에서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사회에서 조금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 건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뭔가 시행이 되면 모든 사람한테 알려질 겁니다. 자기만 이렇게 모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몰랐는데 이 사람만 뭔가 혜택을 받았네. 무조건 변호사나 사회봉사단체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일이 진짜로인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민권센터 전화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욕주에 제공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이민 단속이나 그런 걸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공포심은 갖지 않으셔도 되세요.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권센터 벌써 20년째 이런 이미그레이션 리폼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싸워왔고 최근에 생각해 보시면 그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받는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싸운 거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이든 정부 취임하고 지난 100일 동안에 이 1,100만 명을 이제 1,100만 명인데 합법화를 시키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지만 이게 첫 번째로 나왔던 법안인 것만큼 분명히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이익단체나 정부 이제 상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한 목소리로 모아서 이거를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해서 또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린라이트 캠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계속 저희가 운전면허증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통과되지 않다가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이제 같이 조직화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데모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얻어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시티즌십 캠페인에 참여를 하셔서 지금 저희 전화도 계속 하고 있고 편지도 쓰고 있고 얼마 전에는 척 슈머 상원의원 이제 집 앞에 가서
이런 저희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앞으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한테도 똑같이 당신들이 약속한 부분을, 서류 미비자들한테 합법화를 진행하겠다고 한 약속한 부분을 꼭 실천을 해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브먼트에 같이 이제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링크를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민권센터 활동하는 것들도 좀 지켜봐 주고 응원 부탁드리고, 만약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다면, 바쁜 거 다 알지만 참여해 주실 수 있다면 이웃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